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전통적인 유통 강자들이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쿠팡만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 행진으로 첫 연간 흑자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국내 우리 유통업계는 어떻게 될까요? 또 쿠팡이 유통업계 최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정현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교수님도 쿠팡을 사용하시나요? 네, 저희 집에서 쿠팡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침마다 문 앞에 선물이 배송되고 있습니다. 네, 쿠팡. 요즘은 저도 많이 이용을 하고 일가정 1쿠팡 이용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대로 수치상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떤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쿠팡이 이제 이번 3분기에 매출이 8조대가 됐습니다. 작년 말에 아마 7조대, 분기 7조대였는데 뭐 거의 3분기 만에 8조대로 이제 증가됐고 또 영업이익도 계속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올해 뭐 영업이익이 벌써 한 5천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연간 흑조는 분명하고 이 흑자 그 추세가 얼마나 더 증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많이 모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최근에는 또 고객 수도 많이 늘어가지고 분기에 한 번 이상 이용하는 그런 고객들이 2천만 명 수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한 40% 가까이 쿠팡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 활성 고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2천만 명이 이용했다. 그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교수님? 아, 대단하죠. 예, 물론 그 계속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고객 수가 2천만 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그냥 모든 고객 등록된 고객 수가 2천만이라도 너무 대단한 건데 이 활성 고객 수가 2천만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그 전 국민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쿠팡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해 본 적이 있거나 그리고 꾸준히 이용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이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쿠팡이 계속해서 좀 적자를 이어오다가 사실은 코로나 때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가 많이 되기는 했잖아요. 그러면서 좀 힘을 입은 것 같습니다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쿠팡 나름대로 좀 전략적으로 전략을 짜서 들어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어떤 데 좀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시장은 그 역시 오프라인하고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전략 이게 특별하게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배송을 위한 그 물류센터와 또 배송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 그리고 온라인에 특화된 어떤 뭐 상품군이라든지 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춰야 온라인 주문에 대응할 수 있거든요. 이제 국내 유통업체들이 그동안 뭐 오프라인 중심으로 많이 성장해 왔지만 사실 온라인을 제대로 대응할 준비는 안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오면서 팬데믹이 되면서 온라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거기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 그런 상황에서 이제 쿠팡이 제대로 투자를 많이 하고 온라인 주문에 대응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배송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초기에 고객을 선점하고 그리고 그 고객이 이제 쿠팡의 시스템에 이제 만족하고 편의성을 느끼고 스피드를 느끼고 그러면서 점점 안착해서 지금 2천만 고객까지 온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고객을 상대로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제품군도 많이 늘렸고 그리고 빨리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잘 갖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이런 우리 유통업계에서 좀 최강자들이 있었는데 오프라인에서 좀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온라인하고 딱 병행해서 뭐 통합하고 병행하기가 되게 어려운가 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에 맞춘 그런 어떤 그 창고 시스템, 그다음에 소매도 고객들이 매장을 왔을 때 구매하기에 편리한 상품군들 중심으로 돼 있고요. 근데 온라인은 사실 창고에 많은 상품들을 보관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온라인에서는 주문이 다품종 소량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주문하는데 많은 품종 여러 가지를 주문하고 조금씩 주문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한 번에 모아가지고 배달하려면은 물류센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에 특화된 어떤 물류센터가 사실 쿠팡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그걸 많이 전국적으로 갖췄기 때문에
시장에 빨리 대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갖춰놓고 회원들을 어떻게 보면 모집을 해서 네. 일단은 내 회원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좀 매출도 늘린 거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쿠팡에서 그 플라이 휠 전략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선투자, 먼저 대규모 투자로 물류센터라든지 시스템을 갖춰놓고 그다음에 상품군을 또 대폭 확대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군을 살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고객군이 굉장히 고객 수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또 매출이 증가하니까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 선순환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플라이 휠이 지금은 이미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지금은 쿠팡이 이제 굉장히 그 정상 궤도에 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은 더 여기에 락인이 되고 충성 고객화되고 그래서 이제 이 쿠팡의 어떤 생태계를 떠나지 않는 그런 이제 쿠팡 매니아들이 지금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2,900원대였거든요. 그 회원 멤버십 매달 그 고정적으로 결제되는 결제료가 2,900원대였는데 지금 작년이었나요? 4,900원으로 올렸거든요. 4,990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가격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매달 저한테서 이제 결제가 되는데도 이용을 한단 말이죠. 2배 가까이 뛰었는데도요. 그거는 그만큼 뭔가 이 쿠팡에서 내가 접근성이 좋고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회원 가격이 올라도 계속 이용을 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멤버십, 그러니까 이제 쿠팡 멤버십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혜택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건데,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품군이 많고 또 빨리 편리하게 배송해주고 이거는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고 그뿐만 아니라 쿠팡 이츠 같은 거 배달도 10% 할인되는 그런 혜택을 또 제공하고 또 굉장히 좋은 게 요즘 쿠팡 플레이라고 있죠. 그래서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동영상 컨텐츠들을 또 볼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 쿠팡 와우 멤버십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소비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멤버십 가격을 좀 올려도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 거. 그래서 멤버십은 사실 다른 유통 기업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소비자들이 어떤 멤버십에 대해서 더 가치를 느끼고 더 많이 매력을 느끼느냐. 결국 이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쿠팡이 지금 여기서 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쿠팡이 계속해서 이제 만년적자 기업이다라고 하는 게 한 13년째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지난 10년 넘게 그 타이틀이 붙었었는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 플라이 휠을 구동하기 위한 계획된 적자였다라고 좀 보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온라인 쇼핑이 뭐 오프라인 매장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온라인 쇼핑을 제대로 구현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온라인 쇼핑의 뒤에 백엔드에서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많은 그런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물류센터,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는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소비자까지 집에까지 배달해주는 이 배달 시스템, 또 이제 플랫폼에서도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최적화된 어떤 상품 제안도 하고 또 고객의 니즈, 불만도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투자를 그동안에 이 쿠팡이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빨리 이익을 내기보다는 투자를 통해서 고객을 확보하는데 좀 주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수를 늘리고 또 그 고객들이 쿠팡의 멤버십에 좀 만족하고 그래서 우리 쿠팡을 떠나지 않는 고객으로 소위 말해서 충성 고객 그거를 만드는 데 집중한 것 같고 그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니까 이제 흑자 구조 기조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작년부터 사실 올해까지 그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좀 어려워졌는데도 쿠팡이 이렇게 간다는 그런 전략들이 좀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내수 시장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쿠팡이 이제 대만 진출을 한 지가 1년여 가까이 됐거든요. 이게 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신사업 모델인데 일본에서는 한 차례 좀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만에서는 좀 성공을 거두고 있는 모양새로 보여요. 어떤 데 이제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일본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최근에 네이버 같은 기업도 일본 지금 가서 뭐 신사업을 하고 있고 하는데 일본은 한국하고 이 소비자들의 그 어떤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죠.
현금 결제를 좋아하고요. 네. 또 이커머스 온라인을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수용도가 우리나라보다는 좀 느립니다. 네. 그래서 쿠팡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야 하는 그런 기업이고 혁신적인 기업인데 일본 소비자들한테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 2021년도에 시장에 일본 들어갔다가 올해 초에 철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철수하고 그런데 대만은 사실 한국하고 좀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섬나라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또 대만의 인터넷이나 이런 IT 쪽 환경이 되게 좋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수용도가 높고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대만의 온라인 쇼핑이 지금 10% 정도인데 네. 전체 시장에서 한 10% 정도 차지하는데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어요. 온라인 쇼핑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굉장히 필요한 게 사실 쇼핑 플랫폼이잖아요. 네. 쿠팡이 마침 그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갔고 쿠팡의 또 혁신적인 배송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군 또 한국 상품을 또 전 세계적으로 요즘 한류 때문에 네. 그 K 뷰티라든지 이게 K 프로덕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또 굉장히 그런 인기도 있고 그래서 근데 뭐 3박자 4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 네. 굉장히 대만에서 확산되고 있고 네. 계속해서 지금 좋은 어떤 그 모습을 성장을 보이고 있는 걸로. 우리나라도 온라인 그 쇼핑 자체의 성장이 아직 좀 남아 있다고 평가를 하던데 대만은 그거에 비해서 또 더 성장할 여력이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인구가 제가 알기로 한 2천만 정도 되는데 네. 한국에 비해서는 조금 작지만 그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시장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한 10% 되기 때문에 향후에 10% 20%더 성장한다고 보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지금 파이가 남아 있는 거죠. 네. 한국도 뭐 30% 가까이 온라인 시장이 성장했지만 네. 아직도 더 성장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한국과 대만이라는 두 개 시장을 사실은 이제 쿠팡의 그 김범석 의장이 네. 옛날에 한 이야기 기억납니다. 쿠팡이 세계화를 하겠다. 우리는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 근데 사실 저만 해도 반신반의했어요. 왜냐하면 세계 시장에는 아마존도 있고 알리바바도 있고 뭐 동남아시아에 가면 뭐 라자다, 쇼피 굉장히 많잖아요. 쿠팡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생각했는데 지금 대만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세계 시장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온라인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시장 그리고 요즘에 한국 인기가 많기 때문에 또 한국을 굉장히 선호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충분히 승부 가능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식 모델 그러니까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지라고 하는 네. 쿠팡 없는 시절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절을 한국에서 만들고 그걸 좀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네. 이게 한국에서 조금 성공하는 모델을 대만 같은 비슷한 시장에 좀 적용을 했다라고 네. 보면 되는 거겠군요. 네. 네. 이게 다른 유통업계들은 좀 고민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커머스 시장은 이미 좀 쿠팡이 많이 선점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이마트요. 네. 뭐 야심차게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좀 많이 밀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마트가 원래 이제 오프라인의 최강자죠. 예, 매출 기준으로 굉장히. 그런데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이마트도 사실 쓱닷컴처럼 온라인 채널을 또 독립시키고 별도로 운영하고 또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운영하면서 네. 시너지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중간에는 이베이 코리아를 또 인수해가지고 지마켓 옥션을 또 채널로 또 네. 포함해서 다양하게 전개했는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두 개를 동시에 다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운영상의 어떤 부담이 됐다는 거죠. 오히려 양쪽을 다 운영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결국 통합화, 통일의 문제도 있고 시너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소비자들이 지금 온라인에 막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에 더 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오프라인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 온라인에 너무 급속도로 이동하는 시장 구조에서 오프라인 기업으로서 자신의 어떤 그 경쟁력을 지키면서 새롭게 벌어지는 신시장에도 과감하게 대응하고 도전하고 하는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는
대응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라는 한 가지 시장에 집중했던 쿠팡보다는 아무래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만큼 지금 온라인 시장은 열리고 있고 오프라인 시장은 좀 주춤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온라인에는 온라인에 특화된, 온라인에 맞춤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기존의 오프라인 기업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인프라나 네. 그런 기존 구조를 가지고 온라인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네.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매출 면에서 사실 1위를 하다가 많이 그 쿠팡에 뒤집혔고 네. 이걸 좀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쿠팡 따라잡기보다는 좀 다른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좀 모양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오프라인 기업은 오프라인의 강점이 있어요. 그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게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고 또 고객 관리도 잘 되고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실 고객의 집까지 배송하는 이런 근거리 배송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다용도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되고 네. 그리고 사실 오프라인 매장이 조금 그 구조조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소비자들이 근거리 쇼핑을 좋아하고 또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뭐 한 번에 많이 사는 것보다는 소량으로 사는 걸 원하거든요. 그럼 거기 맞게끔 점포 포맷을 좀 소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오프라인을 좀 구조조정 효율화하고 또 이걸 온라인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점포를 기능을 좀 개선하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요. 네. 그래서 또 옴니 채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옴니란 말은 온 오프라인을 잘 연결한다는 말인데 사실 굉장히 스무스하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을 이용하든 오프라인을 이용하든 이마트 채널 안에서 굉장히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끊김없이 네. 잘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승부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하면은 네. 저기 그 미국에 네. 그 최근에 월마트가 그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원래 미국에는 아마존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월마트가 계속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때 월마트가 회복이 됐어요.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네. 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무기들을 잘 활용하고 또 온라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게 시너지가 잘 난 거죠. 그 이마트와 월마트를 비교하면은 사실은 이마트는 그동안에 월마트와 까르푸도 물리칠 정도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대단한 네. 오프라인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왜 월마트만큼 할 수 없느냐?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단지 한국에 불어닥친 코로나 2, 3년이 너무 급격하게 왔고 또 쿠팡이 너무 잘했고 네. 그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파이는 한정돼 있는데 쿠팡이 많은 걸 가져가니까 다른 기업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정상 생활로 다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프라인의 강점을 잘 살린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쿠팡의 그 가격적인 측면을 과연 이마트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네. 이제 쿠팡은 사실은 저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마트는 저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했을 때 뭐 몇백 원이라도 뭐 애호박 하나에 몇백 원이라도 더 비싸면 사실은 쿠팡을 이용을 하게 되고 뭐 쿠팡은 한 달에 그 월 이용료를 내게 되면 15,000원만 채우면 배송비 없이 예, 예. 배송이 되는데 이마트 쓱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이상을 또 채워야 배송비가 붙지 않고 이런 좀 허들이 있거든요. 예, 이걸 네. 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통이 네. 가격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경쟁력,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죠. 네. 그걸 위해서는 사실 이제 유통업체들이 PB 같은 걸 통해서 좀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또 오프라인 점포는 고객이 사실 와서 네. 직접 보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보고 직접 체험하고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죠. 또 오프라인은 사실 우리 생활의 일부예요. 네. 우리는 사실 오프라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을 가다가 집에 가다가 언제든지 오프라인 매장을 들립니다. 그렇죠. 그때 그 고객을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사실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매일 가는 그런 매장에 대해서 또 애착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고객이 단돈 뭐 100원, 1000원 때문에 온라인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포기해서라도 내가 매장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네. 유통업체의 역량이라고 봐요. 네, 그런 성공 모델이 월마트, 미국의 월마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근데 쿠팡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반 쿠팡 연대라고 하는 게 생겼으니까 쿠팡을 우리 입점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연대인 거잖아요. 얼마나 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반 쿠팡 연대가 생긴 게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쿠팡의 매출이 워낙 늘어나고 쿠팡에 대한 그 납품업체들의 의존도가 굉장히 심화되니까 아무래도 이 관계에서 쿠팡의 역량이 더 커지겠죠. 쿠팡의 지위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납품업체들의 지위가 약화되면서 갈등이 생기겠죠. 아마 뭐 납품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일 텐데 그렇지만 이제 그 반쿠팡 연대는 사실은 개별 기업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반쿠팡 연대가 지금 납품업체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경쟁 플랫폼들도 있고 또 사실은 이제 물류 전문의 업체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업체들은 다 자기만의 이익이나 자기의 입장들이 있는 거죠. 반쿠팡 연대를 했지만 서로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이제 또 분열이 생길 수도 있고 이미 조금씩 와해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서로 봉합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예를 들면 똑같은 카테고리의 3개 업체가 있는데 쿠팡이 한 군데만 거래하게 되면 나머지 2개 업체는 불리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협상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반쿠팡 연대가 영원히 갈 수는 없고 적절하게 쿠팡하고 또 협상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또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쿠팡이 이제 접근성도 좋고 가격도 싸고 이러다 보니까 나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쿠팡이 잘 돼서 우리나라 시장에 좀 점유율을 크게 하는 게 나쁠 게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커머스 시장은 이미 쿠팡이 패권을 장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좀 유통업계가 약간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것 같거든요. 지각 변동이 되는 것 같은데 전망이 좀 궁금해요.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사실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600조 시장입니다. 600조. 물론 여기는 전통시장부터 골목 상권까지 뭐 다 포함한 거지만 600조 시장에서 지금 신세계 이마트가 차지하는 거는 한 5, 6% 정도. 쿠팡도 한 5, 6% 정도. 롯데가 한 2.5% 정도. 그러니까 아직 생각해 보면 그리 큰 비중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각 변동의 방향이나 이 규모 범위 정도가 어디까지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쿠팡이 잘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지만 또 중요한 신호 하나는 쿠팡이 오프라인의 거대 유통기업만큼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벌써 몇 년 전만 해도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지금 신세계 이마트하고 쿠팡이 그 비슷한 매출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도 더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라인이 얼마나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된다. 온라인이 영원히 성장할 것인가 쉽지는 않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그 제조기업이나 유통기업들은 다 오프라인 중심으로 지금 구조돼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워낙 그 편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쿠팡에 온라인에 많이 매달리고 있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을까? 우리 일상에서 쇼핑이 뭐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새벽 배송으로 받아놓고 오후에 푸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쇼핑을 너무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스피드를 너무 높이고 있는데 만약에 그냥 평상시로 돌아간다면 그냥 매장 가서 천천히 내가 원하는 거를 예쁜 거를 원하는 걸 고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이제 온라인의 지속 성장에 대해서는 조금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의 경쟁력이 저는 앞으로 또 부각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은 우리 소비자들이 생활을 하는 곳이고 또 소비자들이 어떤 그 자기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또 사람을 만나는 곳이고 또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이 그런 역량을 계속 회복한다면 그리고 사실 여러분 최근에 LG 트윈스 뭐 프로야구 보시지 않았어요? 그 오프라인 가서 구장에서 보는 게 훨씬 재밌지 않습니까? TV로 보는 것보다. 사람들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균형을 맞출 것이다. 그래서 오프라인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회복한다면
아마 균형을 밸런스를 맞출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의 구도가 쉽게 깨지기는 쉽지는 않다. 네. 깨지기는 쉽지 않다. 네. 그렇게 이제 저는 보는. 그러니까 쿠팡이 이마트만큼 지금 매출을 올리고 온라인이라는 원툴 가지고 이마트만큼 매출을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걸 이마트의 5%를 다 가져오기는 물음표다. 물음표고.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저는 국내 시장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해요. 뭐 600조 말씀드렸지만 인구 5천만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쿠팡이 대만으로 나간 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네. 앞으로 아마 우리 유통기업들이 온라인이나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해외로 많이 나가서 롯데도 최근에 베트남하고 이런 데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상품들이 같이 나가는 동반 진출하는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통기업들이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파일을 좀 확대하고 그럼으로써 국내 유통시장도 더 활성화되고 제조업도 더 활성화되고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기업들이 좀 중심이 돼서 좀 움직여야 되고 정부도 그런 걸 좀 지원해야 되고 그런 쪽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쿠팡이 흑자 전환 연간 첫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일단은 몇 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내기는 했지만 이 온라인 시장이 얼마나 클 것인가가 일단은 관건 그리고 다른 유통업체들도 해외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외 시장을 좀 침투를 하느냐도 관건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을 어떻게 또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